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카페 24요. 카페 24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37,000원에 20%입니다. 37,000원에 20%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늘, 뭐죠? 32,600원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팔려고 했었는데, 그냥 놓쳐버렸어요. 네. 오늘 그냥 손절을 하려고 하셨는데 못 파셨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금종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카페24는 요즘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들리긴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긍정 들어주신 걸까요? 그것도 있고 일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슈도 맞고요, 차트도 맞고요. 일단 시청자님 요거 최소 그 매수가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왜 괜찮다고 하냐면 일단 시장 이슈가 받쳐줘요. 그 시장 이슈가 이제 유튜브 쇼핑이랑 이제 결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카페24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3분기부터 또는 이제 4분기 또 내년부터 이제 실적의 개선의 가능성이 보인다. 요런 기대감. 주식은 뭘로 간다? 기대감. 그래서 그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는 시기라서 요 기대감이 만약에 실제로 나온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다음 달에 어떤 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아주 차근차근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실적이 터졌는데 정말 좋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나 뭐 정말 좋게 나와서 그달 쫙 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차익 실현 매물. 이제 그동안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막 올라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이슈거든요. 이슈 자체가. 기대감이 물씬 생긴다 이슈 체크 한번 하고요. 두 번째로 차트 자리예요.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 하락 추세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여기 선이 좀 안 보이실 거예요. 저 파란색 일자선은 지금 이제 평균 매수가시고 요거를 빨간 선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빨간 선 보시면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 같으나 크게 볼게요. 주식은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보자면 여기 이거 지금 어떤가요? 여전히 성장 추세예요. 크게 보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 이제 다시 가려고 움직임을 잡은 자리예요. 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게 보는 이유를. 자, 단기적으로 가격 이동 평균선이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고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평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리하자면 지금 차트 자리 이거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지만 크게 보면 여전한 상승 추세 거기다가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는 시기다. 아주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추매하지 마세요. 추매할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매를 해서 비중을 많이 넣을 종목까지는 아니다. 요거는 단기적으로 매수가 근처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안 받쳐주면 정말 천천히 올라와서 매수가까지밖에 올라오고 그 이상을 못 가. 이러면은 이제 본전 탈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좀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팍팍팍 잘 올라. 그러면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아주 길게 봐도 전고점
42,000원, 43,000원, 4만 원 넘어서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4만 원 넘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해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페24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9만 9천 원에 20%요. 39만 9천 원에 20%요? 네. 혹시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어제 매수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네요. 어제 매수를 하셨고요. 네. 네. 네, 좀 빠졌다 싶어서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두 분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문자로 알테오젠 어제 들어가셨다, 오늘 들어가셨다 하시는 분들 정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 하락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게 굉장히 좀 주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제 왜 빠졌나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제약바이오 빠진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그 이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게 좀 클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이제 재정 적자를 통해서 유동성을 이제 확보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액션을 좀 취하고 있죠.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연준에서는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좀 멈춰야 되겠는데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는 제약바이오에게 좋을 수가 없죠. 제약바이오는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업종이죠. 대표적인 R&D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이 투입돼야 되고 임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금이 유치돼야 되는데 투자금을 유치할 때 이자가 비싸버리게 되면은 이 돈을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 같으니까 제약바이오 업황이나 연구개발이나 R&D가 활발해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던 건데 여기 브레이크가 걸릴 걸로 기대되니 아무래도 올라가던 제약바이오가 그대로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번에 트럼프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보면 백신 회의론자라고 평가받기도 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잠시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입니다.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단계 이면에는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상단 돌파를 못하고 있던 게 7월 달부터 이 급등세가 나왔고 이 상단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맞고 무너졌죠. 이 이면에는 결국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이번에 트럼프 인사가 좀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면에 이 기준금리 인하 브레이크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제약바이오를 매도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라는 집단 자체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 정책 피벗을 함부로 바꾸는 집단이 아닙니다. 한 번 금리 인하를 고점 대비해서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기본 몇 년 정도는 지속합니다. 물론 중간에 멈출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완화적인 스탠스, 긴축적인 스탠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제약바이오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장주로 이제 평가받고 있었던 이제 알테오젠이 같이 이제 민감하게 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적인 기조에서 완화 스탠스로 언급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거품을 걷어내거나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 거라면은 저는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제약바이오 업황과 알테오젠의 미래 전망을 높게 점치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봤을 때 30-40% 내지 반토막까지 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한 100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를 내다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고액을 들어가 있다라면 위험하고 소액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추후 무너졌다가 연준 스탠스가 다시 완화 스탠스로 바뀔 때
추가적인 매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물량이 많다 하시면 지금 좀 덜어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연준 스탠스가 바뀔 때 다시 들어가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림프름 대표님의 중립 의견도 궁금해요. 이 소식이 세론으로 작용을 한 건지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챙기셨을 거란 말이죠.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인 걸까요, 대표님? 요거 제가 얘기할 게 정말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거시경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이창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중요해요. 이 제약바이오가 가려면 결국 이 투자할 수 있는 현찰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중요한 건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10년물 채권, 장기 채권이 지금 가격이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봐요. 우리 지금 하반기부터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시킨다 그랬잖아. 근데 트럼프가 되는 기대감 때문에 장기 금리, 시장 채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래버리면 말이 다른 거예요. 금리 내린다며. 근데 시장에서는 채권을 막 사다 들이니까 자꾸 금리가 올라가. 이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제약바이오는 완전 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왜 이렇게 빠졌냐면 이 호재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왜 빠지냐면 지금 트럼프의 내각을 가만히 이러고 보니까 와 저거 인플레이션 다시 올 수도 있고 이거 물가 오르지 금리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지금 좀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그 영향으로 좀 빠지는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얘기 이제 각설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40만 원대 이상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일찍부터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수익률을 올리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중요한 자리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결국엔 가요. 왜? 금리 인하 기조를 깰 수는 없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든 저렇게 해서든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단행을 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난리 날걸요, 미국?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해서든 한다. 그러면 그 과도기를 가는 동안 얘가 조정이 어디까지 빠졌다 갈 것인가. 이게 옆으로 놓으면 다행인데 시간 조정으로 이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버티고 있으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횡보를 하고 있으면 괜찮아. 보유하고 있어도 돼.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러시아 오늘 핵카드 만진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노선 자리가 30만 원짜리예요. 30만 원까지는 홀딩하세요. 들고 계세요. 누구든. 아래서 잡으신 분, 40만 원대에 들어오신 분, 3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충분히 올 수 있는 조정이에요. 너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고 조정 괜찮다. 다만 30만 원 깨지면 일부라도 매도하셔라.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돼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이제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미국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시 갈 때 진입해도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민프롬 대표님께서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 주셨는데요. 시간을 거래해서 2%대로 낙폭 키우다가 현재는 1%로 낙폭을 좀 축소한 상황입니다.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리콜이나 하이로 코리아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7,000원에 30%. 27,000원에 30%요. 네. 갖고 계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꽤 오랬어요. 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기업을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팔아야 되느냐, 경안하면 더 기다려야 되느냐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창대 대표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시세를 내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시청자님 매수가 위까지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하리라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서 부수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죠. 우리가 기자재 3사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피팅 3사 뭐 얘기하기도 하고요.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제가 이제 예전에
노래처럼 막 이제 태광 성광변 하이로코리아 맨날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2020년도 이제 지수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다가 장기적인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주가를 이제 우상향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3년도에 또 고점 찍으면서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선 사이클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화랑기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로코리아가 이제 지지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실적 컨센이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서 이익 캐파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또 내년에 살짝 주춤했다 내후년에 회복될 걸로 기대는 되지만 뭐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쭉 우상향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걸로 보여지고 올해까지도 이제 마진율은 계속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실적이 쭉 우상향은 아니라는 거는 이게 고점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지라인을 제가 좀 잡아 드릴 테니까 그 지지라인 이제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쭉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3만 원 가격대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소량 이 부근에서 덜어내고 3만 원 돌파했을 때는 좀 높이까지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아모레 퍼시픽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9,900원에 30%입니다. 109,900원에 30%요. 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저점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이 저점이면 조금 더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될까 하고요. 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네요. 그럼 민푸름 대표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점을 더 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희가 웬만하면 그 극단적인 부정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수가 근처라서 아직 기회 있어요. 어, 굳이 왜 아모레 퍼시픽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의 영향에 아직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라고 열었죠, 행사를.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무언가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혁신적이고 이렇게 바뀔 거야. 돈 이제 이렇게 많이 벌 거야라는 공개를 청사진을 했는데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꿨는데 영업이익률이 2.9%밖에 안 올랐어? 약간 요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공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공개한 청사진이 일단 기대감이 안 생기는 좀 시장이 받아들이기는 뜨뜻미지근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사실 가격이 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슈가 연속적으로 좀 필요하잖아요. 모든 종목이. 근데 지금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중국 이슈가 필요한데 트럼프가 되면서 중국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부양책은 있으나 부양책에 쏙 들어갔어요, 지금. 거기다가 두 번째.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오면서 좀 화장품이 사실 좀 다시 부흥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굳이 화장품을 할 거면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시장이 지금 특히 우리 증시가 약한데 굳이 화장품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나. 지금 굉장히 주도 섹터 뚜렷하고 뭐 원전이나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아모레 퍼시픽을 거기다가 매수가가 지금 근처야? 그러면 저는 좀 강력하게 체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 종목은 연말까지 괜찮은 건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2624님, 한미약품 34만 1,200원 15% 말씀해 주셨고요. 제약주가 몇 종목 있는데 계속 빠지니까 잠을 못 이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주사 고발 문제로 고민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7059님, 포스코 퓨처엠 25만 4천원 10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언제쯤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9767님, 세명전기 5,759원 50% 전력만 관련주는 계속해서 흐르기만 하는데 언제쯤 기회가 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한미약품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부터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과 같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주축이 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제약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흐르게 될 텐데 이제 내가 단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면은 이제 매도를 하시고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가져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비중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는 이제 비중이 많으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나중에 연준의 스탠스가 다시 이제 완화 국면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재진입을 나머지 물량으로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추매할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적인 손절가로는 이제 26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로는 이제 36만 원 상단을 뚫는 거를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봐드릴 게 포스코 퓨처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성장 업종들 있죠. 이제 막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성장이 꺾이고 요즘 캐즘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성장이 꺾였을 때는 가치 주반일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 조정을 받을 겁니다. 물론 테슬라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테슬라 특화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나 친환경 관련된 업종들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가치 주반일에 오를 만한 종목이냐? 그렇지 않죠. 뭐 PER 100배, 50배 정도 수준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손절 후에 다른 종목 교체를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명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는 저는 이제 이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계속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대장주를 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명전기를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물량은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이제 교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명전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이제 또 적자를 봤기 때문에 사실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면서 세명전기를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가 임박했죠. 오징어 게임이나 방산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